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악원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 진행할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정호승 시인의 달팽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 교재 9페이지에 각자 시를 읽고 작성한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9페이지를 작성한 이후에 선생님 해설 내용을 들으면서 10페이지에 선생님 여기에 주석다는 내용까지 다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검사를 해봤더니 아래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하고 위에 주석 부분은 작성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될 정호승 시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9페이지를 보니까 1950년 출생이고요. 시집 굉장히 많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집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유명한 시집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 되게 유명한 시고 아마 이 제목을 들어본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외롭다라는 명제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재정의하면서 나 혼자만의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주 당연한 외로움이라고 말해서 위안을 주는 시였습니다. 언젠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작품 정우승 시인의 달팽이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사실 총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 이 노트에는 연 구분이 제대로 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연을 다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맨 첫 번째 행을 살펴볼게.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히 행마다 한번 살펴보자. 1년에서 보니까 1행과 2행의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 또 내 껍질은 연약하나 마음은 단단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지.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 마음은 연약하지만 껍질은 단단하다. 내 껍질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단단하다라는 식으로 내용적으로는 서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대조라고 하고 또 1행과 2행의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대구법부터 한번 살펴볼게. 대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문장의 형태가 서로 짝을 짓는 것. 우리 이번에 원래 평가에서 대구법과 관련된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아마 기억할 거야. 이 문제에서 안타깝게 친구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행과 2행은 서로 형식적인 대꾸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뭇은 뭐뭐 하나, 뭐뭇은 뭐뭐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런 대구적인 형식과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 그리고 1, 2행을 보면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 있어. 즉, 역설법을 쓰고 있지. 아마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야.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진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일까? 아마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할게. 자,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나는 화자는 달팽이지. 그래서 달팽이가 마음은 연약하지만 껍질은 단단하다라고 했어. 또 내 껍질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단단하다라고 했어. 이 부분을 해설을 해보면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한 연약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정신적인 강인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
자,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여기에서도 형식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달팽이와 인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사람과 달팽이 모두 다 외롭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 외로우면 길을 떠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가 달팽이와 인간의 유사성이야. 자, 이제 이연으로 넘어가 볼게. 이연의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달은 차돌같이 차다, 이런 표현이 있어. 얘들아, 기울기 시작한 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꽉 차 있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보름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얀 달이라고 하고, 달이 기운다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뒤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기울기 시작한 달은 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즉, 새벽이 오고 있다. 아침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달이 차돌같이 차다. 차돌은 매우 작은 달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매우 작아지고 있어. 그 달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새벽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달의 모습이 차돌 같은데 차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시각과 촉각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시각의 촉각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계속 보니까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우리가 보통 새벽이 되면은 아침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풀잎이 젖어 있거든. 나의 길은 어느새 풀잎에 젖어 있다. 손에 주전자를 들고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가 가야 할 길 앞에 누가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침이 오고 있고 풀잎이 젖어 오고, 이 아침 이슬을 밟고 오는 소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소년이 사실은 달팽이의 길 앞을 막아서고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달팽이에게 닥칠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연에서 보면 달팽이와 소년의 마주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달팽이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까? 매우 슬프게도 마지막 3년을 보니까 달팽이는 결국 소년에게 밟혔어.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지? 자, 달팽이는 죄 없는 소년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 나를 밟은 소년이지만 달팽이는 그 소년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야. 소년이 무심코 나를 밟고 간다. 즉, 소년이 나를 밟은 것은 고의가 아니다. 아마 아침 이슬인 줄 알았나 보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소년이 나를 밟은 이유는 나를 그저 아침 이슬로 착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처럼 마지막 3년에서 달팽이는 끝내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한 소년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소년이다 라고 하면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그래서 3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소년에게 밟힌 달팽이의 용서와 포용의 자세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1행에서 2행까지 보면은 역설적인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지. 자,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볼게. 내 마음은 연약하다라고 했어. 내 마음은 연약하나 껍질은 단단하다는 것은 달팽이의 마음은 외롭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사람도 외롭고 달팽이도 외롭다라고 했어. 그래서 달팽이의 마음은 외롭기 때문에 마음은 연약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껍질은 단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또 내 껍질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단단하다라는 문장은 서로 모순이야. 하지만 달팽이의 껍질이 소년에게 밟혀 결국 바스러질 정도로 연약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죄 없는 소년이다 라고 하면서 소년을 용서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달팽이의 마음은 결코 연약하다라고 할 수 없지. 단단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단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마음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달팽이가 소년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일단 화자는 달팽이, 나는 달팽이야.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소년이지.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소년과 마주친 달팽이가 소년에게 무심코 밟혔어. 하지만 이 달팽이가 소년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포용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인 달팽이는 무심코 밟혔지만 그 소년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자, 시의 주제를 정리해보면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의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시에서 시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마음의 단단함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포용의 자세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달팽이를 의인화했어. 즉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화자인 달팽이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야. 그래서 아까 주로 이 시에서 대구법을 썼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구법을 통해서 시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자, 마지막 특징은 화자인 달팽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가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야. 그래서 의인화된 달팽이를 통해서 그 달팽이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달팽이를 통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만 정리를 해볼게. 이 시의 화자는 달팽이고, 달팽이는 자신을 밟아 죽음에 이르게 한 소년에 대해 담담한 목소리로 그 소년은 아침 이슬인 줄 알고 무심코 밟았기 때문에 결코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용서와 포용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고, 이것은 결국 의인화된 달팽이를 통해 현대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한다는 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우리 여기까지 정호승 시인의 달팽이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봤어.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달팽이를 통해서 일깨우는 삶의 자세이고, 또 시의 표현적인 면에서 대구법과 대조법과 역설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은 해설을 할게. 자,